안녕하세요. 박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권기혁입니다. 요즘 경제 위기와 함께 자동차 시장도 극단적이라고 할 만큼 침체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발이 끝난 신모델을 발표하지 않고 그대로 놔둘 수도 없는 노릇이죠. 네, 이번에 쉐보레 캐머런 런칭 이벤트에도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카마로는 GM에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신모델이기도 하죠. 사실 캐머런은 4세대 모델이 2002년에 단종되고 공백기를 가졌던 모델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경기만 좋다면 정말 화려한 컴백일 텐데 지금의 분위기는 좀 무거운 게 사실이죠. 그래도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도 선주문이 많이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이미 14,000대 정도가 예약이 되었다고 하죠. 대단하네요. 디자인이나 성능도 그렇지만 가격도 상당히 괜찮으니까 그럴만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탁송료를 포함한 MSRP로 6기통 기본형이 22,995달러, 그리고 V8이 39,995달러부터 시작됩니다. 머스탱의 베이스 모델보다는 조금 가격이 높군요. 네, 근소한 차이로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 기본형의 장비도 풍부하고 거기에 6기통 모델의 출력과 연비도 상당히 우수합니다. 3.6L 직분사 V6로 304마력의 최고 출력과 함께 자동 변속기와 조합되었을 때 공인 연비가 시내에서 갤런당 18마일, 고속도로에서 29마일입니다. 캐메라 V6의 출력이 머스탱 V8과 비슷하네요. 네, 물론 출력이 절대적인 지표인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대단한 거죠. 이 최대 토크도 37.7kgm인데다 넓은 회전 영역에서 운전성도 좋기 때문에 그 V6로도 동력 성능은 상당히 좋습니다. V8은 LS 계열 엔진인가요? 네, 수동 변속기에는 콜벳과 같은 6.2L LS3 엔진이 올라가고요. 이 자동 변속기에는 LS3를 바탕으로 한 L99이라는 엔진이 올라갑니다. 수동 변속기와 조합된 경우는 426마력, 그리고 자동 변속기와 조합되는 경우는 400마력을 냅니다. 압축비와 최대 회전수가 조금 다르게 만들어졌고, 자동 변속기와 매칭될 경우에는 액티브 퓨얼 매니지먼트라는 실린더 휴지 기능이 부여됩니다. 덕분에 자동 변속기의 공인 연비가 조금 더 높죠. 사실 푸시로드로 밸브를 여닫는 엔진이라면 구식이라는 선입관이 강한데 스몰블락이나 LS 계열 엔진은 오버헤드 밸브라서 작고 가볍다는 점이 이를 넘어서는 장점 아니겠어요? 그렇죠. 콜벳이나 카마로의 후드라인을 낮출 수 있는 것도 엔진이 작은 덕분이니까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엔진룸이 플라스틱 커버로 덮여 있어서 기계적인 기능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러게요. 사실 요즘 차의 대부분이 엔진룸의 하드웨어는 플라스틱 커버 아래 꼭꼭 감춰두고 있죠. 디자이너의 관점으로 볼 때 엔진룸 안에 기능미도 살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요즘 같은 원가 절감 시대라면 사실 커버 하나 잘 디자인해서 덮어버리는 방법을 쓰는 게 대세일 수밖에 없죠. 네, 그 외관 디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정말 마음에 들어요. 2006년 등장한 컨셉카에서 양산화되면서 크게 바뀌지도 않고 이미지를 잘 살렸더라고요. 레트로 퓨처리즘으로 머스탱이나 챌린저보다는 다양한 부분의 디테일에 많은 신경을 쓴 것도 볼 수 있고요. 초대 카메라의 이미지를 잘 살렸으면서도 적당히 미래지향적인 터치가 들어간 점이 외관상의 매력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죠. 특히 차체와 바퀴가 딱 맞아떨어지고 그 빈틈이 적어 보이는 것도 이 차의 스타일을 잘 살려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머스탱의 경우 V6 기본형을 보면 바퀴가 작아서 좀 부실한 느낌을 주는 데 비해 캐메라는 18인치가 기본 적용되고 휠의 옵셋도 차체 표면에 잘 맞도록 선정했더라고요. 게다가 RS 패키지까지 고르면 상당히 스포티해지죠. 그렇죠. 20인치 휠에 HID 헤드라이트가 적용되니까 외관이 좀 더 부각됩니다. 사실 저는 머스탱과 챌린저도 좋아하는데 이 디자인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카마로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번 이벤트에서 이 차를 디자인한 이상엽 씨와 한조로 움직였기 때문에 간단한 인터뷰도 촬영을 했습니다. 네, 그럼 함께 보시죠. 그동안 그 작업하신 차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GM에서는 2004년형 콜벳 양산차를 냈고요. 그리고 컨셉카는 뷰익 벨릿이라는 컨버러블 컨셉카하고 캐딜락 16이라는 컨셉카하고요. 그리고 카마로 쿱하고 컨버러블 컨셉카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그 트랜스포머 2에 나올 그 콜벳 스팅레이 컨셉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카마로 2009년형 양산차에 일했고요.
예, 그럼 지금 이 카마로를 개발하실 때 처음 이제 컨셉트카부터 이 프로덕션까지 완전히 이제 주도하셔가지고 하셨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에피소드라든가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컨셉카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아무래도 미국의 어떤 그 상징적인 차이지만 되게 좀 현대적으로 디자인을 많이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현대적인 감성이랑 그리고 또 그 1세대 차를 어떤 결합을 해서 어떤 되게 그 미국의 상징적인 카마로를 다시 한번 제작을 해보자. 그게 그 저희가 그 추구하고자 했던 그런 디자인이었었거든요. 차가 이제 2006년도에 디트로이트 오토쇼에 처음으로 출품이 됐죠. 그래서 이제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컨셉카가 나간 다음 달에 양산차가 결정이 됐어요. 3년이 돼서 이제 양산차가 나왔는데 뭐 계속 하루 종일 4년 동안 일했으니까 이 차에 대한 저의 마음은 좀 남다르죠. 그리고 또 이제 또 이 차가 이제 길에서 이제 달리고 있으니까 또 어떤 그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기 마지막으로 자동차 디자이너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 조언을 네. 해주실 게 있다면은 한마디 해주십시오. 조언이 있죠. 조언이 있는데 한국 디자이너들이 한국 자동차 회사뿐만이 아니라 세계 어떤 자동차 회사를 가더라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또 왕성하게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유럽을 가든지 미국에서 일을 하든지 일본에 있든지 한국 자동차 디자이너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제가 뭐 젊은 학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꿈을 크게 갖고 전 세계에 명차를 디자인을 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 꿈은 이루어진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거든요. 저도 뭐 제가 한국에서 자랐고 한국에서 대학을 다녔고 그래도 항상 꿈을 잃지 않고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큰 꿈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더 좋은 디자이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학생들도 했으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